중국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의 70%를 장악하며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을 소나기에 쥐고 있던 중국의 철옹성 같은 독점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한국이 개발한 히토류 대체 기술 때문입니다. LG이노텍과 한국재료연구원이 중히토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자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글로벌 자원 전쟁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 소식에 긴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은 정확히 어떤 혁신을 이뤄낸 걸까요? 오늘은 히토류를 둘러싼 국제 자원 전쟁의 현주소와 한국이 만들어낸 돌파구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기자가 중국의 새로운 히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중국에서 수입을 끊을 수 있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국 군대가 사용할 수 있는 히토류를 수출하려면 베이징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거든요. 이건 명백히 미국과 미군을 겨냥한 조치였고, 히토류가 더 이상 단순한 광물 자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럼 히토류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난리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까지 현대 문명의 거의 모든 첨단 기기에 들어가는 17개의 특수 금속을 말합니다. 이름은 희귀하다는 뜻이지만 사실 땅속에는 꽤 많이 묻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녀석들이 흙처럼 흩뿌려져 있어서 캐내고 분리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정제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데, 히토류 한 톤을 만들려면 무려 2,000톤의 유독성 폐기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히토류 생산을 포기했고, 중국이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겁니다. 과거 덩샤오핑 주석이 중동에는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토가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중국은 히토류의 전략적 가치를 일찍부터 간파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60%에서 7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가공과 정제 공장도 대부분 중국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호주에서 캔 히토류조차 중국을 거쳐야 할 정도죠.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이 세계 최대 생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환경 규제 없이 대량 생산을 시작하면서 가격이 폭락했고, 미국 광산은 결국 2002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 중국은 히토류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게 됐고, 이제는 외교 무기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 분쟁이 터졌을 때 중국이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사건도 있죠. 만약 중국이 본격적으로 히토류를 무기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기차 모터는 성능이 뚝 떨어지고 가격은 폭등할 겁니다. 스마트폰 생산도 차질을 빚을 거고, 가장 심각한 건 군사장비 생산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 전투기 레이더, 드론의 핵심 부품에 모두 히토류가 들어가거든요. 결국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끊는다는 건 상대국의 경제와 국방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한 히토류 동맹이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어요. 미국은 2018년 마운틴 패스 광산을 재가동했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최대 주주가 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채굴과 정제 산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죠. 일본은 아예 심해저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연구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예 다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히토류 자체가 필요 없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아무리 히토류를 독점해도 그게 필요 없는 기술이 나오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요. 국제에너지기구는 2040년까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히토류 수요가 현재보다 3배에서 7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점에 한국이 게임 체인저를 들고 나온 겁니다. 중국도 이런 움직임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아예 히토류 가공기술 수출을 원천 봉쇄했거든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추출과 분리 기술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외신들은 이걸 서방국들의 탈중국화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했죠.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확보한 기술이니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양한 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히토류 시장 규모가 2023년 33억 9천만 달러에서 2032년이면 81억 4천만 달러로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중국의 힘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LG이노텍이 개발한 친환경 마그넷은 중히토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자력을 구현했거든요. 중히토류는 히토류 중에서도 특히 구하기 어렵고 비싼 원소들인데 디스프로슘이나 터뷴 같은 게 여기 속합니다. 이런 중히토류는 영구 자석이 고온에서도 자력을 잃지 않게 해주는 핵심 재료였거든요. 전기차 모터가 뜨거워져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필수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LG이노텍이 이걸 완전히 대체할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은 차원이 아니라 중국의 목줄을 끊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한술 더 떠서 아예 히토류를 완전히 배제한 영구 자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핵심 재료는 망간과 비스무스인데 이 두 가지는 히토류가 아닌 일반 금속이라 공급망 걱정이 전혀 없거든요. 게다가 성능도 기존 히토류 자석에 뒤지지 않아서 전기차, 풍력 발전기, 드론 등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업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국산 영구 자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전망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또 다른 혁신 기술도 내놓았는데 비싼 중히토류 대신 값싼 경히토류를 쓰면서도 같은 성능을 내는 특수 코팅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자석 표면에 특수 물질을 바르고 고온 처리하면 경히토류만으로도 중히토류 수준의 성능이 나오거든요. 경히토류는 중히토류보다 훨씬 싸고 여러 나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공급 안정성도 높습니다. 이 기술까지 상용화되면 중국의 중히토류 독점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한국의 기술 개발이 가져올 파장은 엄청납니다. 히토류 공급망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히토류 1톤 만들 때 2,000톤의 독성 폐기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한국 기술은 이 과정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전기차, 풍력 발전, 로봇 같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까지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경제포럼도 중국의 히토류 독점이 각국의 대체 기술 개발로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한국이 바로 그 전망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남았습니다. 실험실에서 성공한 기술을 대량 생산 체계로 만드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기술적 돌파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고 LG이노텍의 친환경 마그넷은 실제 제품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한국이 만들어가는 히토류 동맹은 단순히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금과 시장을 제공하고 호주가 원자재를 공급하며 일본이 정밀 가공 기술을 담당하고 한국이 대체 기술로 판을 뒤집는 구조죠. 이 네 나라가 손잡으면 중국의 히토류 독점에 금이 가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중국도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기술 수출을 막았고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를 쏟아낼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기술은 결국 독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돌파구를 만들었고 미국과 일본과 호주가 뒤를 따르고 있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국의 장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강하게 규제할수록 각국의 대체 기술 개발은 더 빨라질 거고 그 중심에 한국의 기술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히토류를 둘러싼 글로벌 자원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의 독점 구조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그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한국의 기술이 그 균열을 만들어낸 핵심 요인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히토류 시장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크죠. 중국이 툭하면 꺼내들던 강력한 모기 히토류가 이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의 히토류 대체 기술이 정말 중국의 독점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이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